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 내부 CCTV 저장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악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만난 일정을 공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7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후보자 모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전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찰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을 오늘 검찰로 송치합니다. 가수 승리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가운데, 이들은 카카오톡 대화방 23곳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이 중국 SNS를 통해 한국 상품권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품권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법 송금을 하는 건데, 신종 환치기 실태를 MBN이 단독 고발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충북과 전북 등 내륙 곳곳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 미세먼지는 괜찮습니까? 네, 오늘 먼지 상황부터 전해드릴게요. 지금 공기의 질은 깨끗합니다. 대부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과 인천은 좋음 단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유입되는 스모그는 없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세종과 충북, 전북에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전에 서쪽 곳곳에서도 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날은 계속해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3도까지 오를 텐데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전국에서 오락가락 비나 눈이 오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 10도에 머물겠고, 일요일에는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5.6도, 대전은 6.6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서울 13도, 대구와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풀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원주별장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는 충주 지역 기업인인데요.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단이 최근 이 기업인을 찾아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 검찰 수사 서류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협박으로 한 여성이 사회 유력 인사 6명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1월 이 가운데 한 명인 김모 씨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씨는 윤중천 씨가 별장을 자랑하며 사회 고위층을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도쯤에 마을음에 좀 많네. 그 이후로 이름을 데는 뭐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김 씨는 충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지역 유지로 충주 지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검찰 인사 등 고위 공직자들과 지역 유지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김학의 재수사에서 고위공직자와 지역 유지 간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별장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충주 지역 건설업자가 엮여 있는 걸까요?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회 유력 인사들이 선호하는 충주의 한 유명 골프장입니다.
이곳과 윤 씨의 원주 별장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행정구역상 도만 다를 뿐 직선거리는 불과 1.5km밖에 안 됩니다. 이곳 골프장에서 라운딩 후에 별장 뒤풀이가 벌어졌는데 이른바 윤 씨의 접대 코스로 불렸습니다. 또 윤 씨의 별장은 공교롭게도 앞서 보도한 충주 지역 건설업자 김 씨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들어서 있는 충주지청과도 5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학의 동영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만난 일정을 공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별장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충주 지역 건설업자가 엮여 있는 걸까요? 지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회 유력 인사들이 선호하는 충주의 한 유명 골프장입니다. 이곳과 윤 씨의 원주 별장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행정구역상 도만 다를 뿐 직선거리는 불과 1.5km밖에 안 됩니다. 이곳 골프장에서 라운딩 후에 별장 뒤풀이가 벌어졌는데 이른바 윤 씨의 접대 코스로 불렸습니다. 또 윤 씨의 별장은 공교롭게도 앞서 보도한 충주 지역 건설업자 김 씨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들어서 있는 충주지청과도 5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학의 동영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만난 일정을 공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고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 이미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당시 박 의원과의 통화에서 황 장관이 얼굴을 붉혔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박영선하고 저는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얘기했더니 황교안 장관이 얼굴이 빨개지더라. 여기에 박영선 후보자는 추가적인 내용을 SNS에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장관 취임 이틀 뒤인 2013년 3월 13일이 논란이 된 만남의 정확한 날짜라며 당시 일정표를 공개한 겁니다. 또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황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었다며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제의 CD를 본 일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가 CD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 이래 한 일 없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발언을 번복한 것을 두고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정의당과 평화당 등 야당까지 황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지난주 한밤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공항에서 출국을 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출국 전날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내부망을 통해서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몰래 확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본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누군가 도와준 겁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그런데 출국 시도 전날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입국 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당사자와 변호인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몰래 알아봐 준 겁니다.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변형 미필자들이 대체 복무하는 직위로 사실상 사회 초년생인 만큼 김 전 차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 전 차관의 부탁을 받은 법조계 인사가 법무관들에게 대신 알아보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차관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출국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안 돼 있어서 공항에 나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관 2명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월호의 CCTV 녹화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해군이 검찰에 제출한 녹화 장치가 뒤바뀌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2달여 만에 검찰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선내 CCTV 녹화 장치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단서인데 복원 결과 침몰 3분 전까지 기록만 남아있어 그동안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CCTV가 조작되었거나 누군가 고의로 종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녹화 장치가 조작되거나 뒤바뀐 채 검찰에 제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저장 장치를 분리해 수거했다는 해군 관계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고무 패킹 여부와 잠근 장치 상태가 다른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당시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구조 현장에 입회한 관계자들이 확인한 가운데 즉시 해경으로 이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녹화 장치의 조작 가능성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지난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우리 해군의 속초함은 북한으로 향하는 어떤 물체에 사격을 퍼붓고 이 상황은 광학 추적 장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일분 분량이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당시 우리 군은 인근에 있던 속초함을 출동시켰습니다. 이때 속초함은 시속 70km 이상으로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포착해 사격을 퍼부었는데 군은 이 물체가 셋대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속초함의 최초 보고는 셋대가 아닌 북한의 반잠수정이었다고 공개하면서 이 물체의 정체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속초함이 촬영했던 1시간 분량의 원본 영상 가운데 1분가량이 삭제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원본을 사본으로 뜨는 과정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과 경과에 대해서는 확인 중입니다. 해당 군 관계자는 국방부에 장비 오작동 때문에 사라졌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라진 부분에 대한 복원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속초함의 사격 대상이 무엇인지 여전히 결론 내리지 못한 가운데 국방부는 삭제 원인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을 오늘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동안 몰카 공유를 부인했던 가수 승리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오늘 검찰로 송치됩니다. 정준영과 승리 등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카카오톡방은 23개로 참여한 인원은 모두 16명입니다. 그동안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던 승리는 단톡방에 음란물 사진 한 장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승리, 정준영, 최종훈 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준영이 해외 촬영 도중 의혹이 불거지자 귀국하기 전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한편 승리 등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최종훈에게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 티켓을 김경정에게 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김경정 역시 티켓 3장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골프를 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경정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추가 파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재한입니다.
고 장자연 씨가 사망 이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호 씨가 장 씨의 연예계 동료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씨는 이미숙 씨 외에도 5명의 여배우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배우 윤지호 씨가 이미숙 씨 등 다른 여배우들에 대한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어제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하며 증언자가 앞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여배우들의 증언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또 장자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숙 씨 외에도 5명의 여자 연기자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걷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공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미숙 씨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 씨가 조사단에 출석한 건 이번이 2번째로 앞서 출석했던 지난 12일에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조사단에 진술했습니다. 윤 씨는 국내 일정을 마치면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인데 출국하는 당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1명이라도 와준다면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한 달 전 이혼한 남편이 아내가 근무하던 산골 보건소를 찾아서 흉기 소동을 벌이다 둘 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골마을 보건소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놀란 보건소 직원들이 신고하러 급히 뛰어갑니다. 한가롭게 오전 진료 중이던 보건소에서 갑작스레 흉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보건소로 들어간 남성은 1분간 말싸움 끝에 다짜고짜 여성을 찌르고 스스로 자해했습니다. 연사무소에서 나오면서 119를 불러갖고 왔어요. 근데 의식 없이 다들 사라졌는데. 50대 남녀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둘은 한 달 전 이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처가 일하던 보건소를 찾아와 작심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흉기를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범행을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고 뺑소니를 친 운전자가 한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뺑소니 차량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아서 추적이 어려웠는데 한쪽이 고장난 안개등 때문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파란불이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달리던 SUV 차량이 덮칩니다. 차에 치인 남성이 도로에 쓰러졌지만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29살 장모 씨가 뺑소니를 하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가 거의 공중에 떴다가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는데 계속 가속해서 도망을 했거든요. 장 씨는 이후 1km에 걸쳐 신호를 연달아 위반하며 성수대교까지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지만 뺑소니 차량 운전자 장 씨는 8분 만에 11km나 떨어진 집까지 도망쳤습니다. CCTV 등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지만 고장난 안개등 때문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왼쪽 안개등이 꺼진 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한 달 만에 뺑소니범의 주거지를 찾아낸 겁니다. SUV, 검정색 안개등이 들어오지 않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250여 개의 CCTV를 시간과 도주 예상로 등을 추적해서 경찰은 장 씨를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 중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울산에서는 유류 수급 중 기름이 넘쳐서 벙커CU가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혁준 기자입니다. 서울 중곡동의 7층 높이의 아파트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잠결에 놀란 아파트 주민 29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고 연기 흡입으로 2명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영등포동에선 오늘 새벽 0시 5분쯤 재활용 수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2시간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불길은 인근 주택으로 번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구조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어 소방 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기는 많이 났죠. 그 스티로폼 때문에. 잘못하면 냄새가 많이 났죠. 울산항 양곡 부두에선 어제 저녁 8시 26분쯤 한 선박에 유류 수급 중 기름이 넘쳐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파나마 국적 45,000톤급 상선입니다. 울산해경은 화학 방제함을 급파해 긴급 방제에 나섰고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오일 펜스를 200m 길이로 이중 설치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후보 7명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했지만 여당은 발목 잡기식 정치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정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후보들의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 검증팀의 교체를 요구했고 이번 장관 후보자 7명은 모두 다 부적격자입니다.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와대 검증 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허물을 뻔히 알면서 후보자로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면 그만이라는 오만한 발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발목 잡기식 정치라며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 잡기로 악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무책임한 정쟁을 그만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시민단체까지 나서 조동호, 진영, 최정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청문 보고서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이현주 의원의 막말 비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지역위원장 4명이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사과 대신 창원 성산에서 10% 득표율을 채우지 못하면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 비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선 손 대표가 오히려 정권 심판을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소한 득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국민들이 보았을 때 매우 문제가 있게 보일 것이다. 매우 찌질하게 보일 것이다. 같은 당 대표에 대한 저급한 막말에 지역위원장 4명과 당원 3명이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 약속대로 10%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될 거라고. 손 대표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이원주 의원 얘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의원이 지난 2012년 광명을에서 전재희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데는 광명에서 3선을 했던 손 대표의 지원이 컸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의원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이 부결된 데 이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 보고서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퇴진을 결정한 겁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전격적으로 용퇴를 선언한 겁니다. 박 회장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문제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한때 정지되는 등 시장의 혼란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그룹 회장직과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대표이사직 등 그룹 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박 회장은 이에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시아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자구 계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시장 신뢰 회복 수준의 MOU를 체결하도록.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 체제에 들어가 경영 공백을 막을 방침입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명망 있는 외부 인사를 그룹 회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위챗과 같은 중국 SNS를 통해서 한국 상품권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한국 상품권 값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법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민지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수십 장의 백화점 상품권 뭉치를 여성에게 건넵니다. 상당한 금액이 오갔지만 두 사람은 스마트폰만 확인한 채 헤어집니다. 결제는 SNS를 통해 중국 계좌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금으론 살 수 없고 SNS 송금만 가능하다는 광고까지 있습니다. 한국 상품권을 거래하는데 돈은 중국의 은행 계좌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량의 상품권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불법 송금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상품권의 수출입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중국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 당국의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유커들의 은밀한 한국 상품권 거래는 중국의 SNS를 통한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생긴 현상인데요. 문제는 한국 상품을 거래하는데 우리나라 금융거래망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서 세금 탈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위챗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중국 유커들 사이에 한국 상품권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며 상품권을 매개로 환치기, 즉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상품권 전문적으로 하는 저기들이 있었죠, 조직적으로. 한국에서 조선족이나 중국인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아 거래상에 돈을 주면 거래상은 상품권을 사서 유커에 팔고 중국에서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모바일 송금이 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제망에는 아무런 외환거래 기록도 남지 않고 환전이나 송금 비용도 들지 않는데 상품권을 포함한 이런 거래가 적지 않습니다. 그게 언어망, 그러니까 그게 환치기 하는데 무슨 일이야. 세금 탈루나 환치기 등 온갖 불법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 내의 금융당국은 전혀 그러한 금융거래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국제결제가 불법적인 그 해외 송금, 그 다음에 환치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제 베트남에서는 일부 중국인 상점에서 중국인에게 상품을 팔고 대금은 모바일 결제를 이용해 중국 본토 계좌로 받자 이를 탈세로 보고 지난해 6월 중국 모바일 결제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국가 간 금융결제망을 통하지 않는 첨단 핀테크의 등장이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형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있는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과테말라에선 트럭이 행인들에게 돌진해 18명이 사망했고 소말리아에선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국제 소식 신재우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서 엄청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일부 사람들은 맨몸으로 직접 건물 외벽을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제 오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2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넘는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데다 완전히 불에 탄 시신 더미가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আমি যখন শুরু হয়েছে তখনই আমি এদিক থেকে সিঁড়ি দিয়ে নামছি আমরা যখন সবকিছু অফ করে দিয়েছে তখন আমরা সিঁড়িতে নামছি নেমে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건물의 소방시설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구의 시신이 천으로 덮인 채 도로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과테말라 나우알라에서 대형 트럭이 간선도로에 있던 인파를 덮쳐 18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mismo accidente que ocurrió acá, ellos estaban observando una persona que con anterioridad había fallecido por atropellamiento cuando lamentablemente pues un camión pasó y los atropelló a todos ellos.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행을 했고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한 식당에선 차량 폭탄 테러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손님들이었으며 아직 테러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지난해에만 6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갑자기 119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2017년 38건, 지난해 65건, 그리고 올해 3월까지 8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안이 협소하다 보니까 위협적인 상황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술에 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차 안에서 경고 방송을 하고 구급대원 폭행은 정죄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이 일어나면 구급대원이 비상벨을 눌러 운전대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구급차 내부에는 이렇게 환자 처치 공간과 운전자 사이 격벽이 설치돼 있고 사이렌 소리 때문에 폭력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경고방송과 비상벨 설치로 이런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폭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폭행 예방 장비를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주말을 맞아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당당한 여성상부터 아픔을 간직한 여고생까지 등장인물도 다양합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를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가 필요했던 18살 선희는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가 친구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이제 낯선 곳에서 슬기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호평받은 선희와 슬기는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출신인 콜레트는 남편의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합니다.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주인공 이름을 딴 브랜드까지 등장합니다. 남편의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콜레트는 당당히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긴급 신고센터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이 의문의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직감적으로 납치 상태인 것을 안 경찰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사건에 뛰어듭니다. 비행기 사고 이후 북극에 있는 조난자를 위해 매즈 미켈슨이 지도 한 장을 들고 길을 떠납니다. 아틱은 브라질 유명 유튜버 출신 조페나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칸 국제영화제 등에서 최고의 생존 영화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KT가 무려 18개의 3점 슛을 터뜨리며 기사회생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선 SK가 이틀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KT 김윤태의 석점슛이 연거푸 림을 가릅니다. 덩달아 김민욱도 랜들이 덴트몬도 터지면서 1쿼터에만 석점슛 7개. KT는 가뿐히 15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LG 메이스의 개인기에 잠시 추격을 허용했지만 3쿼터부터 KT의 외곽 슛이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허운의 연속 석점 슛에 양홍석, 덴트몬이 뒤를 받쳐 20점 차로 벌렸습니다. 4쿼터 양홍석의 프로 첫 덩크슛까지 폭발한 KT는 김민욱의 18번째 석점슛으로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석점슛 신기록도 썼습니다. KT는 2패 뒤 첫 승을 올려 승부를 4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LG 선두타자 이영종이 1회 초 초구 홈런으로 화끈하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그게 LG의 마지막 득점. 1대1 동점을 만든 SK가 9회 말 투아웃 이재원의 끝내기 투런 홈런으로 짜릿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2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를 거둔 SK는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NC도 이원재의 홈런 2방으로 KT와 3연전을 모두 이기며 공동 선두를 유지했고, 삼성은 강민우의 멀티 홈런으로 이틀 연속 롯데를 완파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나타나선 안 되는 곳에 나타난 불청객이 여기 또 있습니다. 이번엔 고속도로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사이로 무언가 포착됐습니다. 다름 아닌 사륜 오토바이 ATV인데요. 이건 엄연한 불법인데다 위험하기까지 하죠. 이에 경찰차가 추격에 나서는데 그만 갈림길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힌 운전자, 다음 달 법정에 서게 됐다고요. 바람에 날아갈 것 같다. 청순가련의 대명사 아니냐고요? 글쎄요, 바람이 어느 정도냐에 달린 것 같은데요. 터키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강풍에 펄럭이는 파라솔. 급기야 바람에 밀려 움직이자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파라솔이 사람을 태워 날아가 버리는데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다행히 남성은 중간에 뛰어내렸고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고 하네요. 사람도 날린 강풍이라니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3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녘에서는 봄꽃이 한창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다음 주 중반쯤이면 서울에서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에는 서울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서 오락가락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낮부터는 찬 공기까지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주말 낮 기온 10도, 일요일에는 9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먼지 농도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로 유입되는 스모그는 없지만 대기 정체로 세종과 충북, 전북에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서쪽 곳곳에서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5.6도, 강릉 4.8도, 울산은 8.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2도, 전주 17도, 대구와 광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국에서 비나 눈이 온 뒤 그치겠지만 오후에는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나 눈을 뿌리겠습니다. 천둥과 번개,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